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8월 30일이죠.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 촛불 집회와 그리고 추석 연휴를 겨냥해서 이 집권 세력은 국정원 불법 부정선거 대선 개입에 대한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예비 연보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터뜨린 그 시점 너무나도 속이 보이고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이럴수록 내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촛불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런 식의 기도가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밤새 이른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추종하는 130여 명이었나요? 이들의 집회에서 나온 녹취록이라는 것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녹취록은 아시다시피 국정원이 도청을 해서 그 도청한 테이프가 아니죠. 요즘은 파일을 푼 겁니다. 그래서 이미 NLL 대화록 변조에도 여러분들 이미 경험을 했듯이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 일당들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과장, 왜곡, 발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왜곡이나 변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봐도 정말 황당하면서도 이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유출한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져야겠지만은 국정원이 아무리 후한무치하고 칠면피하더라도 발췌, 왜곡, 변조를 할지언정 아예 없는 걸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왜곡, 변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쭉 읽어봤는데도 여전히 참 정신병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국가보안법 이적 동조로 처벌하겠다고 국정원이 나선다면 그거야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그건 국가보안법 문제는 법정 가서 가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란 예비 업무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국정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국정원이 살아야 정권도 산다는 정권의 생존 본능이
겹쳐져서 나온 악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녹취록이라는 것이요,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내란 예비 업무란 덧거지 씌워서 사건을 터뜨렸는데 여론이 생각대로 흐르지 않자 녹취록을 언론에 흘린 걸로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집권 세력들은 아마 여론의 추이를 아마 시시각각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분리할 때 자기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수사자료를 흘리는 것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정말 이걸로 사태 반전이 될지 국민들 IQ를 시험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도 내일의 촛불을 끄겠다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에 꼭 나가야겠습니다. 제 한 명이라도 보태야죠. 사실 촛불과 이석기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결혼식에 조폭놈이 화환을 보냈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조폭두목이라는 얘기입니까? 통합진보당도 차제에 이런 사람들과 좀 길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당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합법적인 수단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겠다는 그런 건데요. 130명의 이른바 진위 여부도 불분명하지만은 아예 없는 사실을 녹취록이라고 낼 만큼 그런 정도로 완전히 막합한 아니다라는 전제 속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읽어보더라도 그 맥락을 보면은 제정신이라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몸에 배었던 그런 비합과 차제에 결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세상을 바꾸고 싶으시면요. 앞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회를 바꾸겠다는 그런 좋은 의지를 갖고는 있지만은 그 방식은 쌍팔년도 이념대결 때 이 투쟁 방식과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극좌파가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전국을 통틀어도 몇백 명 수준이고요. 우리 5천만 동포에 비하면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미약합니다. 반면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체제를 고착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거짓과 유무행의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은 권력과 언론 그리고 돈을 장악하고 있는 1%의 극우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99%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이 이들 1%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점도 안 되는 극좌 세력이 99%의 안위를 위협하는 내란을 예비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이 99% 중에서 다수가 그 1%의 약속 위반과 그리고 선거 부정에 항의해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말입니다. 결코 이런 1% 극우파들의 언론과 권력과 그리고 돈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의 얕은 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정신병자 같은 수준의 말을 구사하는 한 점의 극좌파보다는 권력과 언론과 돈을 지배하고 있는 1%가 우리 사회에 훨씬 더 위험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세력입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스탠스도 매우 중요한데요. 행여라도 촛불과 통합진보당을 동일시해서 몸을 살린다면 역사의 심판을 맞을 겁니다. 이석기는 이석기고 촛불은 촛불인 겁니다. 국정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을 촛불과 떼어내는 겁니다. 국정원과 종편의 목적은 촛불과 전체 시민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에 우리가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현명한 처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담스러우면 통합진보당을 촛불과 떼어내면 됩니다. 국정원발 이 누명들이 소명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의 칼럼 낡은 두 세력의 충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쪽에는 북한을 추종하고 미국을 제국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전복하자는 세력이 있다. 북한이 3대 세습의 독재 국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시대착오도 보통 시대착오가 아닌 집단이다. 그 반대쪽에는 정부 비판하는 이들은 다 북한을 따르는 이들이니 그들을 속아내기 위해 막말과 지역차별을 불사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집권을 위해 국가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집단이 있다. 어느 쪽이나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는 멀고 먼 집단이다. 앞의 집단은 통합진보당 내에 존재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고 뒤의 집단은 국정원에 들어있다. 네, 아주 서화숙 선임기자가 잘 정리를 했죠. 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극자와 극으로
통칭했던 바로 그런 세력들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부딪혔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130여 명이 모여서 유사시 무기를 활용하여 국가 기관 시설을 점거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잡아냈다며 이들에 대해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28일 국정원은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의 주요 간부 14명의 집과 사무실 등 18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체포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정황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다시피 했고 심지어 어느 종편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의원이 변장을 하고 탈주를 했다는 방송까지 했지만 이 의원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29일에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고 철저한 모략극이고 날조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다. 이 점은 같은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재현, 김미희 의원도 마찬가지여서 국정원의 모략이니 국정원이 사실을 입증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을 서하숙 기자가 제대로 풀어냈습니다. 물론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체포 시점이나 혐의가 공교로워서 국정원 역시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정원이 제시한 내란 음모죄는 1974년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올가매기 위해 조작한 인혁당 사건과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에서 들이댄 제목이자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김대중 내란 사건을 조작했을 때 들이댄 죄명입니다. 국정원은 23일 끝난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그 후 이어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대선 과정에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인까지 동원해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무대로 쌍스런 욕설 댓글로 지역차별을 주도하고 야당 후보를 모략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조롱해온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축소 수사를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관련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그 자리에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그게 바로 대북 정보전이었다고 강변해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에게 국정원이 제공한 동영상은 바로 그 다음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통합진보당에 북한 체제 추종 세력이 있다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세력과 똑같이 민주국가의 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그 진상이 다 드러나고 처벌을 받는다면 한국 사회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라고 서하숙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북한 체제 추종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한 점도 안 되는 세력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국정원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대통령직을 훔쳐간 세력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석기 이런 인간들은 비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좀먹고 있는 우파 세력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서하숙 기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두 세력이 분명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통합진보당에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합리화해주지는 않는다. 아울러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해서 공당의 북한 체제 옹호 세력이 합리화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통합진보당의 국가전복 세력을 겨냥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서 쓰여졌고 지역 차별과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막말로 가득했다. 게다가 국가기밀인 국정원의 2007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어떤 경로로 새누리당 캠프로 갔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는 정보기관의 존재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세습 독재 국가를 지지하는 정당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이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에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합리화해주지 않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해서 통합진보당의 북한 체제 옹호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합리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의 댓글 자금은 통합진보당의 국가 전복 세력을 겨냥해 쓰여진 게 아니라 바로 평범한 시민을 향해서 쓰여졌고 그것이 특정한 정당의 후보, 즉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내란 업무 혐의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말이 신뢰를 받을 것이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통합진보당에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위해의 영향의 정도는 매우 적습니다. 솔직히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녹취록을 보고 국민 대다수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게 동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리 사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집단이다. 그에 반해서 국정원은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집단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6일 날 검찰의 엉터리 발표가 없었다면 당선자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벌써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조사하면 마찬가지예요. 경중을 따져야 됩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다른 것도 아닌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그래도 참 백발양보해서 참을 수는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딴 식으로 했다는 거 이걸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진보당 문제는 기소해서 국정원이 못해요. 검찰이 기소합니다. 재판에서 가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재판에서 가리는 문제마저 방해하고 해방놓기 위해서 이딴 사건을 터뜨린 것 아닙니까? 국정원 반성해야 됩니다. DJ DOC의 노래 삐걱삐걱 듣고 오겠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난 뉴스를 봐요. 코미디도 아닌 것이 정말 웃겨요. 좋지 않은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 한 명 두 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돼요. 내가 가진 애 이름은 망치예요. 그럴 땐 망치 얼굴 쳐다보기 민망해져요. 누가 잘하는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국소리, 살아오는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네, 삐걱삐걱이 비극이라고 들린다는 게시판에 반응도 있네요. 그리고 항상재원군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며칠 전 팟빵 먹통일 때 출자금 납부하고 국민TV 게시판에 인사를 올렸는데 제가 못 봤다고 합니다. 항상재원군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더 있었는데 시윤 hen석 아빠님 조합원 가입은 예전에 했고요. 방금 출자금을 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민TV 힘내시라고 그러는데 힘내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진보당 사건은 사실과 증거만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옳은 말입니다. 사실과 증거만이 중요한 거죠. 지금처럼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수사 자료들이 사전에 유출돼서 뭔가 엉뚱한 정치적 목적에 사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다. 솔직히 통합진보당에 당원인지 뭔지는 모를 그런 사람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한 100명 남짓 모여서 무슨 유료 저장소가 어떻고 총을 어쩌고 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집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해 위협이 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촛불 시민들을 억누르려 한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설이 나오는 겁니다. 진보당 사건 사실과 증거만이 중요하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는 사안이 지닌 메가톤급 폭발성에 비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거의 없다. 국정원이나 검찰의 공식 설명도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각종 언론 보도만 무성할 뿐이다.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섣부른 예단을 삼간 채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되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 우선은 국정원이 어떤 부풀림도 없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진보당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이 사건을 접하며 느끼는 상식적인 의문은 통합진보당이 뭔가 꼬투리를 잡힐 짓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내란 음모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이냐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실제로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내란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 실행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법조계에 일치된 개념입니다. 일부 정치적 과객 분자들 사이에 오간 발언에 내란 음모라는 엄청난 딱지를 붙인 것은 아니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한겨레 신문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시대, 그 독재의 시대에 혹은 유신의 시대에 이딴 식으로 내란 음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3년 이 개명천지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라이입니다. 그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그 녹취록에 발언한 사람들도 또라이들이지만은 이것을 내란 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을 붙이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국정원도 또라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공안당국이 거창하게 터뜨렸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서울대생 내란 예비 음모 사건 등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국정원이 일단 사건을 터뜨렸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수사 결과가 태산명동 서일필에 그친다면 그 책임은 단지 국정원 차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네, 수사 결과가 태산명동 서일필 무슨 얘기냐? 태산을 소리가 나도록 두드렸는데 거기서 끽 나온 게 쥐의 한 마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국정원의 이른바 공안사건 수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왕재산 간첩단 사건 원정아 사건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처럼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뒤에는 재판을 어떻게 받는지 사람들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재판 결과를 보면은 내란이라든지 내란이라는 건 지금까지 한 적도 없지만은 아주 제명을 가장 거창하게 붙였던 것은 실제 기소 단계에 가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국정원의 대공수사라는 것은 항상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국민들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자행됐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거죠. 물론 없는 사실을 이제 유신 시대 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시대 때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냈습니다. 인혁당 사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많습니다. 느닷없이 끌고 가가지고 무슨 라디오를 갖다가 북한 방송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증거로 내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부풀렸다는 의심은 국정원이 수차례 받아왔고요. 이번 내란 음모 운운하는 사건이야말로 그 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가장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사실 이명박 때 광우병 파동은 이명박이 옹암불순하게 굴다가 한 차례 얻어맞은 거지만 국민들에게 싸대기한테 얻어맞은 거지만은 그래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권은
그야말로 보수 정권 집권이라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기 위해서 이런 식의 국정원 마사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빤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진보당이 무지하다는 건 아니죠. 진보당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이야말로 무덤에 파묻힐 것 등의 격앙된 외침으로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사실 진보당은 지난 총선의 부정경선 사태 등을 거치며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 등을 더욱 의식하며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석기 의원이 하루 동안 잠적했다가 뒤늦게 나타난 것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록 지금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감한 상황이지만 진보당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공당답게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좀 더 솔직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진보당도 보면은 통합진보당도 보면은 참 한심해요. 그런 문화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사실 진보가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철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마는 통합진보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과거 운동권의 엄습하고도 수직적인 조직문화, 그야말로 도발의 시절의 조직문화가 그것을 방해하고 기어코 진보 세력의 세력 확장을 적어도 10년, 20년 후퇴시킨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무지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에요. 정당은 법적인 승리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정치적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국민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아직 멀었어요. 수사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언론 보도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이미 국정원의 혐의 사실 흘리기와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 여론재판식 보도 등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이석기 의원이 변장을 하고 택시를 타고 잠적했다는 따위의 보도도 난무한다. 거기다 선정적 보도로 정평이 난 종합편성 채널들의 존재까지 고려하면 언론 보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런 점에서 수사당국이 수사 진행 과정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녹취록이라는 것만 하더라도요, 언론을 통해서 유출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국정원 나중에 후회해도 때가 늦습니다. 이거 분노를 일으키면요, 국정원 해체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가루로 변할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등의 법적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이번 수사에 쏟아지는 의혹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수사당국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기사가 마구잡이로 양산되는 것보다는 수사 브리핑을 공식화하는 것이 언론 보도의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 사설은 이렇게 점잖게 썼지만은 저는 이 정권의 목적이 바로 그런 마구잡이, 카드라, 그리고 마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공식적으로 수사 브리핑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를 희석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권 무너져요. 그동안 국정원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꼽혀온 것이 바로 국정원의 수사권 박탈인데 국정원은 보란듯이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부풀리기 수사, 덮어 씌우기 수사가 아니라 엄정한 법과 원칙, 정거를 기초로 진행되는지를 더욱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꼽혀온 것이 바로 국정원의 수사권 박탈인데 그걸 비웃는 듯이, 보라는 듯이 바로 이석기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독재 정권으로 회귀해서 유신시대에 다시 살게 될 겁니다. PNQ에 지켜볼게 듣고 오겠습니다. Yeah, PNQ, Palo Alto and the Quiet, Supremacy, Doki, Saints, Collabo, you know how we do. Check it out, yo.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 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부산 동래구 명장 이동의 방운하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삼동의 고슴도치님, 서울 강서구 등촌삼동의 지혜의 여신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7가의 하라얀님, 하야란님 맞네요. 그 다음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하니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만성싱글님, 만성싱글? 항상 싱글이라는 뜻인가요?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 이동의 아빠의 힘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충남 아산시 은봉면 삼거리의 으라차차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제 19,091명이네요. 빨리 2만 명을 넘어서 우리 올해 안으로 뭔가 획기적인 TV 방송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조합원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9월 2일부터 개편되는 내용들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소개는 됐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라디오 전화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조금 이따 소개도 해줄 그 칼럼을 쓰신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과 그리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인가요? 하여튼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그 대표인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라는 방송이 시선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서화수 칼럼이라든지 라디오 비평, 그다음에 정치 토크 이런 것들 다 계속 존치되고요. 또 이 작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작가의 방송도 계속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9월 2일부터 개편되는 방송 아마 더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겁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이 오늘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 위선을 정당화하는 사관학교 소개해드립니다. 육사를 나와 장교로 근무했던 한 후배가 필자에게 말한다. 육사의 결혼, 흡연, 음주에 대한 전통적 삼금 제도는 위선을 정당화하는 제도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한 가지 사례를 든다. 어쩌다 장군들이 공개하는 프로필을 유심히 보면 자자의 나이까지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나이만큼 역으로 거슬러 가면 장군이 아이를 낳은 때가 육사 생도 시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육사 출신 장교들의 자제를 전수조사한다면 생도 때 몰래 낳은 자식들이 꽤 발견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육사의 규율을 위반한 결과로 탄생한 불명예스러운 생명들은 삼금제도가 지켜질 수 없는 위선이라고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성균 육사 교장은 최근 성범죄로 무리를 빚은 육사의 교육문화 혁신 대책으로 삼금제도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네. 아니 참나 무슨 육사가 청교도 수사들의 수도원도 아니고 결혼을 금지하고 흡연 담배를 피는 거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음주 술 자체를 못 먹게 한다. 아이고 무슨 얘기예요. 장군들 아주 그냥 폭탄주 같이 해보면은 그 술고래들이 태반입니다. 육사 때 술을 안 먹었으면 젊었을 때 술을 안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폭탄주를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순구라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위선적인 제도라는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장군들 자제 역산했더니 생도 때 결혼했다는 것은 생도 때 애를 낳았다는 것은 몰래 결혼했다는 것 아닙니까? 혼인신고는 안 했겠죠. 왜? 삼금제도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어요.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중에 잘 지켜지는 건 흡연 금지다.
생도들 사이에는 흡연을 하면 외박을 못 나간다는 상식이 있기 때문이다. 폭풍 구보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외박이 금지되는데 흡연을 하면 체력이 떨어져 낙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지켜질 수 없는 규율이란다. 그러나 육사에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이런 위선적인 규율을 더 강화하고 본인은 물론이고 동기생의 규율 위반까지도 고발해야 하는 양심과 명예의 의무까지 더 강조한다. 곧 동기생을 고발하는 문화를 더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육사 생도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인데 굳이 육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규율이 더 강화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자신들은 특별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특별한 직업을 따지자면 의사, 교사, 검사, 경찰과 같은 많은 전문직이 다 특별하다. 그런데 육사는 더 특별하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된 폐쇄성이 유달리 강하고 도무지 발전이란 게 없다.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일 뿐 세계적인 추세와는 동떨어져 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사관학교들은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보다는 이미 대학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 추가로 군사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원에 가까운 개념으로 변모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제도는 19세기의 유물인 미국 청교도 시절의 금욕주의 문화를 모방한 그런 특별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특별함의 결과 한국 현대사에 매우 특별한 전두환, 노태우를 배출했고 희대의 군대 내 사조직도 만들었다. 네, 1990년대에 군에서 알짜해라는 사조직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교인 피의자들이 사조직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육사교육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돼서 서로 알고 지내자는 운동으로 사회적 친교 능력을 기르자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명칭이 알고 지내자, 알자회였습니다. 굳이 이 사건을 떠올리는 이유는 정신의 감옥에서 해방돼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복 올리면 시민으로 전문 직업주의를 구현하지 않으면 육사는 괴물을 만드는 공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육사는 암기와 주입을 위주로 한 교육과정을 보면요. 엘리트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사관 고등학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장교들이 군내 주요 보직과 진급을 독식하면서 육사 이외의 어떤 출신으로부터의 도전과 경쟁도 용납하지 않는 패권적인 군사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6위권의 규모인 우리 군이 끊임없는 퇴행을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문화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으로 확산되어 절대 국민과 친화력을 도모할 수 없는 위험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국정원의 행태야말로 육사 출신들의 오래된 특별함, 곧 잘못된 선민의식과 청교도식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됩니다. 김종대 편집장이 정말 잘 지적했어요. 지금 국정원과 청와대의 행태야말로 육사 출신들의 이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갈 겁니다. 예.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